젊은 세포와 늙은 세포에 동일한 자극을 주었다. 자외선도 쏘이고 화학물질 처리도 했다. 저강도 자극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고강도 자극을 하자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고강도 자극에서 젊은 세포는 반응하다 죽었지만 늙은 세포는 죽지 않았다. 2년 이상 같은 실험을 했다. 결과는 같았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노화는 증식을 포기한 대신 생존을 추구한다였다. 이 연구는 2002년 세계적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평생 노화를 연구해온 박상철 전남대 석좌 교수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노화는 죽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입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며 노화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노화 과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당당하게 늙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박상철 교수는 전남대학교 연구석 좌교수이며 장수과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늙지 않고 아프지 않기 위한 먹거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0년 이상 한국과 세계의 100세인들을 직접 만나며 그들의 식습관을 관찰한 박 교수는 한국 특유의 장수 먹거리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는 현대판 불로초인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불로초가 바로 들깻잎입니다. 국내 최고 장수 지역인 구례, 곡성, 순창, 담양 등의 장수마을 주민들의 들깻잎 소비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들 주민은 들깻잎을 날로 먹거나 절여 먹었다고 합니다. 들깻잎의 효용을 분석하니 들깨가 오메가3 지방산의 주요 공급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들기름에 나물을 무치고 전을 지지고 들깻잎을 날로 혹은 된장이나 간장에 절여 드셨다고 합니다. 들깨가루는 추어탕 등에 듬뿍 넣어 드시더군요. 고등어, 연어 등의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은 필수 지방산으로 필수적인 장수 영양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한식에서 찾아낸 불로 식품이 된장, 간장, 청국장, 김치 등의 발효식품이었습니다. 육식하지 않으면 비타민 B12가 부족합니다. 비타민 B12는 조혈 조직에서 혈구를 만드는 기능뿐 아니라 뇌신경 기능, 퇴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100세인의 혈중 비타민 B12 농도는 정상이었고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서양인들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어찌 된 일일까요? 박 교수는 연구 결과 원재료인 콩이나 두부, 야채 상태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던 비타민 B12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장수 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 식단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고 그린란드 식단에서는 생선을 많이 먹는데 우리 한국의 장수 식단은 채소도 신선한 형태가 아닌 데치거나 무쳐 먹는데 이런 조리 과정을 통해 장수에 도움되는 영양분이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박 교수는 몸의 활용에 대해 장수를 위해선 많이 움직이라고 강조합니다. 선진국 100세인의 남녀 비율은 1대4에서 1대7의 비율로 여성이 많은데 한국은 1대10으로 현격히 여성이 많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 남성이 유난히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박 교수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장수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자입니다. 뭐든지 해야 합니다. 장수인들의 특징은 늘 뭐든지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나는 기운이 없어서 못한다. 라고 말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자입니다. 예전의 노인은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면서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재능을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능동적인 나눔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하는 50, 60대를 지나 적어도 30년 이상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살고 싶다면 새로운 사회와 문화, 과학에 대한 배움에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고 변화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외면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박 교수는 건강한 장수를 위한 기본 원칙 3가지인 하자, 주자, 배우자를 바탕으로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를 8가지 행동 강령으로 나누어 소개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변화에 적응하자입니다.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과시하면서 그때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현재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하자입니다.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절다고 체력을 과시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과음,
과식은 자제해야 하고 운동도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절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 나이 탓하지 말자입니다. 나이는 탓할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할지 말지는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네 번째, 남 탓하지 말자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합니다. 또 이런저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실컷 해도 됩니다. 다섯 번째, 어울리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있지 말고 어울려야 합니다.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병을 부르게 됩니다. 여섯 번째, 규칙적으로 살자입니다. 100세 어르신을 보면 대부분 규칙적으로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은 꼭 지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움직이자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계속 써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마음을 쏟자입니다. 늙었다고 주변 사람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고령사회를 살고 있으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상철 교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는 맞이하게 될 노년기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삶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70살인데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수동적인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고 100세에도 활동적으로 살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와 선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두려워할 현상이 아니라 생존의 과정일 뿐이라는 박상철 교수의 말은 100세, 어쩌면 그 이상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